소방기술사 김일영입니다. 대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 강좌 실질적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학의 고전 역학이죠. 뉴턴 역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역학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공부 시절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재현 설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은 15에서 16페이지입니다. 자연과학 개론에는 31페이지에서 41페이지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과학 개론 책으로 하겠습니다. 소방윤을 위한 자연과학 개론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은 F는 ma죠. 그 다음에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입니다. 모든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기초원리입니다. 예, 제1법칙, 관성의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이려 한다는 거죠. 따라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 즉 정지 또는 등속 운동을 유지합니다. 이 법칙은 힘이 없으면 운동의 변화도 없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일상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 안에서 급정거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죠. 이런 또 관성의 법칙입니다. 몸은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을 갖고 차는 갑자기 멈춰도 몸은 그 전에 하던 운동, 그러니까 직진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바닥에 놓인 소방 호스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도 외부에서 당기거나 밀지 않으면 호스는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즉 하려는 걸 그냥 그대로 하려는 거죠. 우리가 쉽게 관성이랑은 하던 대로 하던 걸 얘기합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그렇죠. 하던 대로 하던 걸 하려고 하죠. 예. 소방의용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들것에 환자를 싣고 이동할 때 관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전기시 환자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벨트 등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제2 법칙입니다. 가속도의 법칙이죠. F는 ma.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그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 질량입니다. 질량하고 가속도. 그래서 F는 ma라고 하죠. 질량이 일정할 때 힘이 크면 가속도도 크고 힘이 없으면 가속도도 없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힘이 운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수치적으로 설명합니다. 일상 사례를 보겠습니다. 야구공 던지기. 더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며 더 무거운 공일수록 같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방호스를 잡고 물을 쏠 때 뒤로 밀리는 이유는 물이 빠른 가속에 의해 반작용이 발생하고 호스를 잡은 사람에게는 큰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수치 예를 보겠습니다. 질량이 10kg의 물체에 5N의 힘을 가할 때 가속도는 얼마나? F는 ma를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10kg니까 F는 ma로 해서 0.5m/s 자승이 되죠. 가속도가. 소방의용 사례를 보면요. 무거운 방화복을 입고 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질량이 크므로 어떤 힘을 F를 줘도 가속도가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방화복을 입고 있으면 기동력이 저하된다는 얘기입니다. 제3 운동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도 똑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되돌려준다는 겁니다. 즉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미는 거죠. 모든 힘은 그래서 쌍으로 존재합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요. 그래서 일상 풍선 날아가시는 풍선이 날아가는 것은 바람이 한쪽 방에 빠지면 그 반대방으로 힘이 나가는 거죠. 이쪽으로 작용하는데 이렇게 미는 힘이 있어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수영에서 손으로
물을 뒤로 밀면 몸이 앞으로 나간다. 손이 물에 작용한 힘과 물이 손에 미치는 반작용의 작용입니다. 소방응용사례. 소화기 사용 시 뒤쪽으로 밀리는 반작용. 분사되는 소화약제 앞으로 나가면서 반대로 사람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도. 이건 소화기보다도 소화전에 많이 해당되죠. 자세를 낮추고 고정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구조형 제트배 공기 추진장치 사용 시 반동 고려해야 된다. 추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 힘이 발생하여 움직이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요약해 보면요. 제1법칙은 외부 힘 없음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2법칙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다음은 속도, 가속도, 운동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속도는 시간당 이동거리고, 속도는 시간당 이동거리,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변화량이에요. 화재 시 연기 상승 속도는 가속도와 중력의 관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가속도 개념이 필수적이다. 속도는 단위 시간당 물체가 이동 거리와 방향을 나타냅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중요합니다. 가속도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지 속도의 변화율입니다. 속도의 개념은 단순히 빠르기와 달리 방향성도 포함되면 예를 들어 동쪽으로 10m 이동하는 물체는 물체의 속도가 플러스 10m, 반대쪽으로는 마이너스 10m 표현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가속도의 개념은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늘어질 때 모두 발생합니다. 정지했던 구조타가 시동을 점점 속도를 높이면 플러스 양의 가속도가 되고요. 반대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 줄이면 마이너스 음의 가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시를 보고 연기가 초기에 천천히 상승하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빠르게 상승한다면 이는 속도 상승 속도의 증가, 즉 가속도의 결과입니다. 부력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된 거죠. 화재 현장에서 응용한 연기의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뜨거운 연기와 공기와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이 연기 상승은 중력과 부력, 즉 가속도의 상호작용에서 설명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기는 주변의 온도, 주변보다 밀도가 낮아 부력을 받으면 상승합니다. 초기에 속도가 낮지만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증가하므로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력은 연기의 상승을 방향으로 일정 고도 이후 속도가 감소하는 일정을 유지됩니다. 이로는 연기층이 형성됩니다. 수식의 표현하면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입니다. 속도는, 그리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하고 시간의 변화라고 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운동의 경우, 등 가속도 운동의 경우는 V는 V0 플러스 AT. 여기서 A가 가속도입니다. 그다음에 X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자승. 이건 거리죠. X는 거리입니다. 거리. 다음은 힘의 종류와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력, 마찰력, 탄성력 등 다양한 힘이 존재하며 힘의 합력이 0일 때 물체는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구조물 붕괴 해석 시 중요합니다.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 속도,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형태를 변형시키는 원인이다. 힘은 벡터랑 힘으로 크기와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힘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중력이 있으면 우리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또 힘입니다. 구조대원이 장비를 들고 있을 때 받는 힘, 중력에서 힘이 작용하죠.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마찰력은 두 표면 사이의 접촉에 의해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구조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닥 마찰, 이게 다 마찰력이죠. 탄성력은 물체가 변형된 후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구조형 밧줄이나 스프링의 반발력, 이런 것들 다 탄성력입니다. 수직항력, 표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밀어내는 반작용력입니다. 건물 바닥이 위에서 누르는 힘을 버티는 힘, 이걸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장력은요, 줄, 와이어, 밧줄 등이 당겨질 때 생기는 힘입니다. 이게 장력이죠. 고층 구조 시 높이에 작용하는 힘. 공기 저항력은요,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속도에 비례하여 작용합니다.
드로이나 낙하산 사용 시 고려해야 할 힘이 공기 저항력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힘의 평형 상태를 설명합니다. 힘의 합력이 0인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물체는 정지에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합니다. 관성의 힘이죠. 관성의 힘으로 덤비는 거죠. 정역학적 평형 정지 상태는 건물이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 작용하는 중력과 구조물의 지지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다. 정지 상태는 그렇습니다. 서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정지를 하는 거죠. 중력이 작용하는 땡기는 힘하고 지지력이 평형을 이룬 상태에 정지 상태에 있겠죠. 공역학적 평형은 운동 상태에 있는 건데요. 소방 드론이 일정 고도로 날아가고 있을 때 양력, 동력, 추진력, 공기 저항력의 균형을 이룬 동력학적 평형 상태로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구조물 붕괴 해석을 보겠습니다. 화재, 지진,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에 작용하는 힘이 급격히 변화하면 평형이 깨져 구조물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벽에 작용하는 하중이 중심을 벗어나면 회전력이 생겨 벽이 무너집니다. 상층의 하중이 균등하게 분산되지 않고 한쪽에 집중되면 기둥이 휘어지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때 모든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고 합력이 0이 되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구조물 안정성 평가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다양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며 평형이 깨지면 붕괴나 전도가 발생합니다. 구조 안전, 진단, 인명 구조 판단에서 힘의 종류와 평형 개념은 필수적인 물리 기반 지식입니다. 다음 경사면에서 물체 운동을 보겠습니다. 이게 경사면 이렇게 됐다는 경사면이죠. 경사면에서는 중력은 두 성분을 나눠 작용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평형에서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경사증은 mg 사인 세타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은 질량이고요. g는 중력 가속도, 세타는 경사각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F는 mu 곱하기 g, 이 수직 성분이네요. 그래서 이것은 mu 곱하기 mg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는 이렇게 작용하면 이렇게 하는 그게 힘이 내려가려고는 함하고 마찰력이 클 때가 미끄러지지 않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구조물의 미끄럼 방지는 경사면 위에 설치된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 시 경사각과 마찰계수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명 구조 시 저항 계산 경사 구조물 경우에 부상자를 로프를 끌어올릴 때 저항 계산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미끄러짐과 인력, 인명 구정 장비 마찰 및 하중이 계산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다리 설치 각도 계산, 소방 사다리를 벽에 세울 때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인 각도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마찰계에서 경사각을 고려한 안전 설치 각도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자면요, 마찰력은 구조물의 안정성, 인명구조의 안정성 확보가 핵심이고요. 경사면 위에서 중력의 두 성분으로 나누며 마찰력과 비교해 미끄러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사각이 커지면은 사인 세타가 증가하고 미끄럼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마찰 계수를 높이거나 고정 장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찰 계수 경사가 중력 성분 등 구조물 미끄럼 운명 구조의 저항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찰력은 두 물체가 접촉하면서 상대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접촉면은 거칠기, 재질, 압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F는 mu 곱하기 수직 항력이네요. 지면에 물체를 밀어내는 힘. 그래서 고무 콘크리트 이 마찰 계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무 콘크리트는 0.8에서 1.0 이게 클수록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철은 미끄럽죠. 미끄러지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적을수록 잘 미끄러집니다. 조금
마찰력이 클수록 덜 미끄러지죠. 예, 그래서 얼음은 더 작죠. 그래서 더 쉽게 잘 미끄러지고요. 사람하고 눈길에서는 한 0.01, 마찰력이 적을수록 잘 미끄러집니다. 그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정사면에서 물체 운동을 보였습니다. 예, 아까 정사면에서 두 성면 나눠 작용한다고 했죠. 예, 중복된 얘기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페이지가 몇 가지 중복됐네요. 예. 예, 오늘은 계연 계산 및 시뮬레이션 관계의 실질적인 두 번째 시간으로 뉴턴 역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튼튼해야죠. 예, 앞으로 재현 설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고전 역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 기본인데 이런 것도 강의를 하냐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채널 유지하시고 구독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